승강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숨가쁘게 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대구의 신이다. 그쵸. 대구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이 명제가 또 성립이 됐습니다. 대구 그리고 이제 전북 등의 승강에 대한 운명이 결정된 팀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팀도 있는데요. 지난 주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쪽, 대구와 충남 아산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일단 2차전이 열렸는데요. 2차전이 12월 1일 오후 2시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1차전에서 어땠죠? 1차전에서는 일단 충남 아산이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그 잔디 공사 문제로 이제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죠. 예, 충남 아산이 대구를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가까스로 이겼죠. 예. 네, 그러니까 막판에 대구가 추격을 엄청 했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충남 아산이 쉽게 4대 1로 이길 수도 있었던 승부인데 이날도 세징야가 어떻게 저떻게 멀티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3대 4까지 따라갔어요, 대구가. 그리고 그 따라간 것이 이번 2차전에서 분명히 빛을 봤다. 그렇죠. 이제 대구 팬들도 잔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1차전에서 멀티골로 팀을 진짜 지옥에서 건져낸 세징야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징야는 2차전에서도 훌륭한 존재감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오랜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세징야는 이제 선발로 또 나섰는데 예, 세징야가 전반 막바지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합산 스코어 4대 4 동점을 만들었고요. 후반에는 세징야의 코너킥이 수비를 막고 흘러나온 걸 이용래가 중거리 슛을 했고 이게 에드가를 맞았는지 아니면 에드가가 감각적으로 찬지 하여간 네. 굴절이 돼서 추가골이 달성이 됐습니다. 결국엔 노인네들이 그죠? 노인네들이 해준다. 그러니까 네. 이날 이용래도 선발로 출장한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그거 진짜 잘했어요. 이용래가 네. 거의 MOM급으로 잘했고 물론 세징야가 있기 때문에 MOM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에드가가 이제 충남 아산 공격을 맞다가 핸드볼을 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이거를 주인료가 마무리하면서 승부는 연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 아산이 1, 2차전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연장이 되기 직전에 호세가 퇴장을 당해요. 이제 발목을 밟아가지고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대구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대구는 연장 전반 4분에 이찬동의 또 이찬동 득점자 리스트가 좀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랑 얘가 이런 사람이랑 좀 섞여 있어요. 그죠? 네. 네. 이걸 이찬동이 하는 이런 놀라운 득점으로 사실 대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DNA인 거죠. K리그 1 1부 리그의 DNA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구가 2차전에서 3대 1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합산 스코어로는 6대 5가 된 거죠. 네. 6대 5로 최종적으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엄청나게 극적인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예.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하지만 요 두 경기만큼은 확실히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왔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좀 재밌는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K리그는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된다. 정신병 걸린다라고. 근데 그 정도로 예.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경기였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이제 박정희 공원을 반 잘라서 절반을 세징야 공원으로 명명을 바꾸고 아, 그렇죠. 그 나머지 반은 세징야 공원 2로 바꿔라. 그러니까 다 바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승재 선수는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1, 2차전 합계 3골 넣으면서 대구 그 자체라는 걸 증명했고 또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다고요? 예, 이걸 그러니까 세징야가 사실 지금까지 정규리그의 경기에 못 나선 게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인데 이게 다 낫지 않았대요. 한 80% 이제 회복된 그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서도 그래서 멀티골 넣은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이 성치 않지만 그 정도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예, 열정과 책임감,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따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제 대구를 또 강등 위기에서 구원을 했고요. 세징야 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벌써 동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번에도 활약했다. 아, 에밀 레종처럼 네. 들어가야 돼.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대구를 구해냈고 세징야가 사실 대구의 역사를 일신의 힘으로 바꿔 나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K리그 2에 있던 구단에 입단을 해서 역사를 바꿔 나갔고요. 뭐 2부 리그 승격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FA컵도 우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AC 아챔도 나가고 뭐 아챔 최초로 토너먼트 라운드도 나가고 이러면서 대구의 역사를 세징야의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당연히 다 그런 감독들도 당연히 다 이게 있지만 그 에라를 상징하는 선수죠. 예. 가장 뛰어난 선수, 상징하는 선수. 시민 구단인데 뭐 K리그 최고급 연봉을 받은 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예. 대팍 개장 즈음이랑 딱 맞물리면서 대구 축구 붐이랑 맞물렸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여러모로 어떤 대구 축구가 확 일어나는데 상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세징야가 그러니까 가장 신기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구에 오래 남아있지? 네. 예, 네. 이게 실제로도 오퍼가 있었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세징야의 그런 충성심이 특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동상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동상행에 박차를 가해.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충남 아산이 못 올라온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예, 진짜 잘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시즌 개막전에는 거의 최하위 유력 후보였거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그 유니폼 논란 같은 거 외부적인 논란도 있어가지고 이 충남 아산이 이번 시즌 힘들겠다 싶었는데 색깔 논란. 예, 네네. 싶었는데 결국에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K리그2 2위를 차지했고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조직적인 플레이로 거의 대구를 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하다. 이거를 네. 충남 아산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예. 특히 이제 김현석 감독이 사실 업계에서 김현석 감독이 그냥 뭐 좀 호인이라고 예. 그래야 되나 뭐 좀 그런 이미지였지 지장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네. 아마 코치진이랑 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분석관이나 코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충남 아산 하면 또 이번 시즌 세트피스. 예. 예, 그 세트피스의 1차전이 대구가 정신 못 차리고 좀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처음이지 이렇게 정교한 게 있단다. 딱 했더니 대구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딱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코치진과의 합까지 보여주면서 김현석 감독이 본격적인 어떤 일부가 아니죠. 그 프로 지도자로서의 거의 첫 발이었는데 굉장히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시즌 이번 시즌 아쉽게 승격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외인 농사를 또 잘 지어야겠죠. 그렇죠. 저기 채팅에서도 있던데 뭐 다양한 어떤 일부 팀들 얘기하시면서 네. 이 팀이 준익료 데려갔으면 저 팀이 준익료 데려갔으면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뭐 많은 멤버가 바뀔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북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지만 연기가 돼서 이제 1차전, 2차전이 다 끝난 게 아니고 1차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이 아챔2를 방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겹쳐서 전북은 주말에 1차전만 했고요. 2차전은 아직 안 했어요. 일주일 텀으로 2차전을 이제 다음 주말에 하게 되거든요. 1차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1차전은 1일 오후 4시에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전북의 경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부 축구 팬들은 대구 경기 보고 전북 경기 보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대구가 연장전 가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날은 전북이 2대1로 서울 이랜드를 이겼습니다. 전반 38분에 티아고가 선제골을 넣어서 앞서갔고요. 티아고가 그래도 시즌 후반에는 다행히 좀 폼을 회복한 그런 모양새인데 전반에는 전북이 거의 서울 이랜드를 압도하는 모양새였어요. 근데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김도균 감독이 최강훈, 브루노 실바, 변경준을 동시에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웠고요. 네. 후반 4분에는 코너킥에서 오스마르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 승부수가 결실을 맺는 모양새였습니다. 물론 이 교체 선수들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로 흐름을 확 잡았거든요. 네, 뭐 전형적인 김도균 축구죠. 예. 네, 뭐 팬들이 오히려 선제 득점보다 선제 실점을 더 바란다는. 예. 선제 득점 후 애매하게 지키다가 역전당할 것 같은데 그쵸. 선제 실점하면 드디어 김정은 감독이 지키기를 그만하고 원래 잘하던 공격으로 돌아선다. 그게 차라리 이득임. 약간 이런 식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후에도 전북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김대현 감독도 이날 뭐 용병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전진우, 김태환, 김하준을 차례로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고요. 이게 결국에 후반 39분에 김태환의 크로스에 이은 전진우의 헤더 결승골이 됐기 때문에 네. 김대현 감독이 이날 용병술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전북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전력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주성의 분위기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전북이 그래도 승리를 2차전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기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뭐 K리그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몇 분 응선 어쩌고 하는 말은 좀 이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유리해졌다. 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김두현 감독도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
180분짜리 경기 중에서 90분만 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경험해보니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도규 감독 뭐라고 했어요? 김동현 감독은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뭐 후반 초반에 보여준 경기력은 뭐 압도하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경기를 분석해서 2차전에 기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준우 선수는 라크룸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쵸. 하면서 홈에서 더 큰 점수차로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확실히 압도해서 우리가 전력이 좋은 팀인데 압도해서 잔류를 확정짓겠다 얘기를 했고요. 오스마르는 긴장하지 말고 선수들이 즐겼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차전은 오는 8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그쵸. 네, 오후 2시 2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요 앞선 1차전과 마찬가지로 2차전도 전국에서 축구 팬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죠. 1차전 같은 경우에 약간 연합군 느낌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뿐만이 아니라 서울 이랜드와 뭐 각종 K리그 팬들이 네. 전북이 아닌 팀을 응원하는. 네, 대전북 연합전선. 예, 그리고 뭐 강원에서는 한국영 선수를 따라서 나르샤들이 전북을 응원하러 좀 합류하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나당 연합군처럼 이렇게 한 벨트와 다른 벨트의 싸움으로 예. 뭐 세계대전 느낌으로 그렇죠. 됐다는 얘기를 보면서 아까 저기 다른 얘기에서 한 얘기지만 역시 K리그가 많이 흥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최최종 찐찐막 마지막 경기에서도 아마 전주성에 많은 전국의 축구 팬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마지막 구도 보면은 재밌어요. 전북의 마지막 운명을 다른 선수들이 아니고 김두현, 뭐 권창훈, 전진우, 전북의 푸른 날개들이 이렇게 그들에 달려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쵸. 이렇게 화려한 팀인데 예. 이제 축구는 정말 재밌는 그런 종목이고 K리그는 정말 다양한 드라마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전북 팬들이 좀 불안한 점수차, 불안한 경기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경기 안에서도 서울 이랜드 상대로 선취골을 넣는 게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데 서울 이랜드가 다음 경기는 시작부터 막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더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북 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년 내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절대 안심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팬들의 어떤 불안감, 달리 말하면 서울 이랜드 팬들의 희망이 현실이 될지 하지만 어쨌건 정배는 전북이니까 정배대로 갈지 많은 얘기들을 이제 주중 동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주말에 터트리고 이제 올해 K리그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K리그입니다.